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여 저희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첫 방문지로 전라남도 보성을 찾아왔습니다. 세계 속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풍경, 보성 차박.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녹차 수도 보성군수 김초루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방, 그 중심에 바로 보성군이 있습니다. 우리 보성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여자만과 청정 등량만으로 둘러싸여 자연이 선물한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역사 문화적으로는 의향, 예향, 다향, 천년을 이어온 차 문화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예술, 정이 넘치는 사람들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장 중 하나입니다. 올해도 보성군 전역에서 통합축제가 더욱 풍성하고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제48회 보성 다양축제를 중심으로 6개 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합니다. 낮에는 푸른 차밭에서 진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밤에는 음악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보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우리 보성군의 슬로건은 친구야 보성가자입니다. 보성으로 오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에 은은한 향과 정갈한 맛을 더합니다. 가장 깨끗한 녹차를 더합니다. 누군가는 인생샷의 필수 코스라 하고, 또 누군가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의 자부심이라 합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는, 한 잔의 차만으로도 소란하던 일상이 정갈해지는,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이 몽환적인 힐링 로드. 보성은 한국 차의 역사와 문화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녹차 수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보성 지역의 이모저모를 보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보성군 이상철 인구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든든한 보성군, 압도하는 보성군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군수님보다는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보다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일부러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현상이 아주 전국적으로 참 심각합니다. 특히 2년 전인 2023년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 칼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유럽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속도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서 참 우리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보성군 역시 과거 1960년대에는 인구 숫자가 한때 18만 명을 넘었었던 적도 있었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인구 4만 명이 붕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성군 인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60년도에 18만 명 정도 되던 보성군 인구가 21년에 4만 무너지고 작년에는 37,045명 연말됐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특히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노령화 문제면서 또 그에 반해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좀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의 출산 수도 많이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령화도 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2010년에는 한 18.8%였다가 24년도에는 42.6%까지 올라가는 경우 있고요. 출생아 그에 반해서 이제 청년층은 한 25%에서 11%까지 좀 아주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이제 현재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구 현황이 이 지방 소멸 문제와 연관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네. 다행히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성군의 재작년에 인구 정책과가 네, 네. 새로 신설이 돼서 조금씩 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저희 과가 신설되자마자 뭐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줄던 출생아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 생긴 이래로 가장 아이가 없었던 때가 2022년입니다. 81명이 났거든요. 신생아가. 그런데 저희 과가 신설된 그 시점에 그해 22명이 더 많아진 103명이 됐고요. 작년에는 이제 117명 정도 출생아가 늘어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우리 과가 생긴 이래 가장 즐거운 이야기인데 아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더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더 많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책적인 어떤 면에서 있었는지 저희들 좀 면밀히 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2022년도에는 1 이하였다가 네, 1 이하였습니다. 이제 23년부터 1.1이 넘어가 1.07 돼가지고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참고로 이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합계 출산율이 가임 여성이 15세부터 49세, 예, 그렇습니다. 그 연령대에 출산을 할 수 있는 평균 네. 출산율을 말하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대한민국 평균 합계 출산율이 0.72. 이에다가 올해 이제 작년에 7.5까지 올라가고 예, 예. 근데 지금 보성군은 재작년부터 1 이상으로 올라갔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를 내셨는데 네. 그 뭐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뭐 특별한 정책이 있었습니까? 네. 21년에 합계 출산율이 0.81을 하다가 22년 0.79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군 차원에서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가지고 가장 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정책이라는 게 재정 정책이지 않습니까? 현금 지원 같은 네. 그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출산 장려금을 좀 이전보다 훨씬 좀 대폭 지원책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0세를 600만 원까지 올리고 그때는 200 얼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2세 이제 1세 되면 720만 원까지. 네. 둘째아는 720, 셋째아는 1,800만 원까지 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서 했던 게 좀 주요하지 않았냐라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셋째 아이까지 출산을 하신 그런 가구가 좀 있습니까? 저희 직원 중에서도 5째 아이가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유공 군민이든지 유공 국민을 좀 해서 표창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할 때 보성군이 출산 지원금을 더 많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타 지역을 전체는 전라남도로 한정한다 그러면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4에서 7 사이는 4위하고 7 사이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출산 장려금 외에도 이 출생 기본 수당 신설하고 그다음에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 뭐 이런 정책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출생 기본 수당입니다. 도하고 이제 도가 10만 원 주고 시군에서 각 10만 원씩 주는 사업을 해서요. 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18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에서도 당연히 그 출생 기본 수당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이 받으려면 요건이 뭐냐면 이 전라남도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아이의 부모 중 한 분은 24년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 중 한 분만 그래도 되는데 25년부터는 모두가 전라남도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보성에서 받으실 분들은 보성에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합계 출산율이 전남 전체에서 보성군이 몇 위 정도 됩니까? 저희가 24년도에 8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3년도에 10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1년에는 저희들이 22, 17위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과 신설되면서 이런 부분도 아주 급격하게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인구 정책과가 생긴 이후로 이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계시겠습니다. 자부심보다는 부담이라고. 부담입니까? 예. 이걸 저희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더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보성군의 그 고향사랑 기부금 실적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향사랑 기부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다입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 내잖아요. 10만 원 돌려받습니다. 네. 정산 다 됩니다. 세금 좀 해주니까. 그러니까 타 지역에 계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내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 했다, 20만 원 정도 했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10% 다 돌려받습니다. 정산됩니다. 그러나 10만 원 오버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16.5% 정도만 정산되는 거니까 그거 착용하시고 또 작년까지는 마음에 여유가 있으시면 500만 원까지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밖에 못 받았는데 이제 고향에서 마음을 좀 열어놨습니다. 2천만 원까지 받아주겠다.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정산은 연말 정산은 그렇다 치고 답례품이 있어요. 답례품은 30%입니다. 10만 원 예를 들면 10만 원을 제가 기부하잖아요. 30%에 대해서는 물건으로 쇼핑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3만 원짜리 많이 사시고요. 기부금도 많이 주시고 고향사랑은 마음이 아닙니다. 현금이죠. 고맙습니다. 그 작년에 그 보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보성군에서는 이제 보통 매년 이제 3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억을 목표로 했는데 항상 이제 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 했다가 저희가 131% 추가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3억 4천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이 한 지역도 있는데 전라남도가 많이 합니다. 시군이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한 54위 정도 해서 나쁘진 않거든요. 전체 순위를 보면 나쁘지 않는데 전라남도에 있는 지자체들이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성군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성군의 연고가 있거나 혹은 고향이신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 일자리 정책과 또 특색 있는 지역 개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어항 대비 대상항으로 선정된 율포항, 율포항에 총 451억 원을 투자해서 율포해양복합센터를 건설하고 율포항을 남해안 관광시대 선도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 그런 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율포항에 450억 투입되는 해양복합센터 있잖아요. 그 사업은 이제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율포를 해양의 어떤 관광의 중심지를 만들고자 하는 야심작이거든요. 보성이 이제 세계인의 해양 레저 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한 율포 해양복합센터. 세계 각지에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 문화. 보성은 2019년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율포 해양복합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해양 스포츠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대한민국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율포 해양복합센터는
지상 4층으로 구성된 건축물로 국내 최장 깊이인 42m 수심의 스킨스쿠버 다이빙 풀,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서핑장, 수중 스튜디오, 생존 수영장 등의 첨단 시설을 자랑합니다. 체류형 해양 레저 관광 시설로 건립되는 이곳은 증가하는 해양 레저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여수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목포 사이에 그럴싸한 해양 복합 센터들이 없어요. 놀거리들이. 그리고 관광 시설도 부족한 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율포항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입지 여건도 있는데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게 해양 레포츠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러한 부분에 수요가 꽤 많고 동해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해안 이쪽에서도 그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시설을 갖는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이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연관 일자리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 쪽에 레포츠라든지 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관련된 장비 같은 스킨스쿠버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는 지하 20m까지 들어가고 지상 20m 정도 되는 총 연장 깊이가 한 40m 되는 곳이 생기거든요. 풀장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곳을 이제 통해가 스킨스쿠버 양성이 되면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여러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도 같이 되면 옆에 있는 해수 녹차탕도 잘 아시겠지만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시너지 연결하고 그다음 주변에 또 뉴딜 어항 같은 사업들이 뉴딜 300 같은 어항 뉴딜 300이 같이 연계됩니다. 거기 집중적으로 될 것이고 그다음에 솔밭 해변도 있기 때문에 이게 3박자, 4박자가 다 어우러진다 그러면 이곳이야말로 소멸기금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생활인구, 관계인구, 정주인구가 3박자가 다 어우러질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설명을 들으셔서 부족한 부분은 이 시작할 때 이 삽입되는 영상하고 또 보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몇 개 영상이 또 그런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오늘 설명 좀 부족하면 그 영상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담당 부서 얘기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진 한 장이라도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교 농공단지 내에 청년 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보성군의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은 그곳은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하는 곳 중에 하나가 농공단지이고, 근데 보성의 농공단지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청년층도 있지만 노령 좀 연세 드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농공단지를 운영하시는 기업체 사장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근로자들의 주거 공간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따로 살 수 있지만 이제 청년층의 경우는 이제 자취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주거 공간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공단지의 각 청년센터에는 청년들이 복합적으로 살 수 있는 시설 이외에 기숙사가 완비될 겁니다. 기숙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청년층 유도가 어려웠던 업주분들도 어느 정도 숨통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벌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공단지가 지역에 3개 있습니다. 조성에도 있고 조성면에도 있고 밀양면에도 있습니다. 조성면에도 이제 지금 46호 들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역에도 같이 이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이 조금은 얼굴이 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로 뭐 이렇게 그 기숙사나 청년 문화센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게 됩니까? 일단 이게 농공단지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농공단지의 노동자분들이 아마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역 주민들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보신다 그러면 시설 이용할 때 서로 허가 사항일 것 같아요. 사용 승인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1차는 농공단지 기숙사가 언제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제 시작하니까 2년 3년 남았습니다.
그 앞으로는 이 기숙사가 완비가 돼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보성 지역을 찾는 그런 네네. 계기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청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일자리도 있지만 지역의 청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층의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다 보면 가만둬도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군수님께서도 이 청년들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작년에는 청년, 청소년, 다문화가 다 함께 하는 이제 다청년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거기서 청년들을 왜 이렇게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청년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재미있는 말씀인데 우리 그 군수님이 60세시거든요. 올해 마을에 가면 청년이래요. 아, 60세인데 청년. 네네. 68입니다. 큰 자녀분은 몇 살이세요? 38입니다.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청년입니다. 우리 다청년 페스티벌 작년 했는데 다가 다 청년이란 뜻이거든요. 전부 다. 네.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이런 행사도 했고 또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해서 본인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 과에서도 보성 청년 네트워크 조성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올해 지금 3월부터 좀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냥 지원 사업이 아니라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모를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미? 예, 이제 3월에 좀 있으면 공고가 뜰 겁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예, 그럼 뭐 재미있는 뭐 제안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예를 들면 작년에 그 청년 동아리 같은 걸 했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들 마라톤 하는데 좀 쉴 때 뭐 좀 해달라 하면서 어디서 어느 마라톤 코스에 이거 하나 만들고 싶다. 또는 자기는 쓰레기 줍는 게 취미래요. 자기들끼리 다 5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 줍는 어떤 동아리를 하고 싶으니까 그 얼마 좀 지원해 달라. 막 그런 분들이 아주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그런 다양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네네. 많이 반영이 돼서 네네. 보성군의 청년들이 더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략 1조 원 가량의 네. 정부 지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성군에서 확보한 기금 규모하고 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멸기금 22년부터 하거든요. 지금까지 하면 저희 군이 매년 한 80억 가량 평균에서 332억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받아가지고 집행률은 평균 한 38% 가량은 되겠습니다. 22년분은 저희들이 한 60% 정도 했고요. 23년 사업비는 한 38.5%. 작년 사업은 지금 16.6% 되고 있고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22년은 한 80%까지 하고요. 23년은 60% 정도 하고 24년도는 한 50% 정도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갖고 있는 의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네. 이 확보한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뭘까요? 사업 집행률과 사업 성과 문제는 항상 정책을 처음 입안하고 시행하시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죠. 근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인 경우가 좀 나눠집니다. 지역의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경우는 특히 소프트웨어 문제라기보다는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시면 예를 들면 시설물이 하나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투입하는 건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자연만 가지고는 모든 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관광시설이라는 게 편의시설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데 도시 지역의 편의시설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숙박 시설도 많고. 그다음에 요새는 도시 지역 도시권도 경쟁이 무한 경쟁입니다. 네. 일례로 보성군 옛날 비축제가 있었어요. 네. 녹차 밭을 거기다 배경 거기서 녹차 밭에 있었는데 이제 어느 지역이나 다 비축제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굳이 먼 거리를 1시간, 2시간 걸려서 안 오거든요. 오려고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요.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제 그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유인책들이 인센티브를 계속 지역에다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만들어내고. 근데 돈을 줄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여기에 시설 같은 걸 하면서 다른 보완을 해야 되는 사정인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소멸기금에서 조금씩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소멸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안에 빨리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쉬운 것만 집행이 되는 것만 하다 보면 돈 예산의 씀씀이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거죠. 빨리 빨리 쓰라는 건 신속히 빨리 뭔가를 집행하라는 건 좋은 의미인데 좀 다른 면도 있다는 걸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집행률 가지고만 다 돌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뭐 정해진 원칙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문제이긴 한데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게끔 중앙 정부라든가 또 정치권에서 뭔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지 이제 작년부터 기금 사업에 중점 사업이 들어왔어요. 3년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 발굴을 하는데 규모가 한 20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26년 사업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려면 그 200억을 또 3년 안에 모두 소진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군 같은 경우에도 부지 같은 게 군유지가 그래서 어떤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되는데 항상 뭘 찾을 뭣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발굴하려다 보면 또 이제 어려운 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간도 사업 기간 좀 3년에서 좀 한 1년, 2년 정도 늘릴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소멸기금이 31년에 끝나게 돼 있거든요, 예상으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저희들이 조급한 거 아닌가. 여유 있게 좀 기금 당장 소멸한 일몰제 형태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다음 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지방 소멸 현상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나 정치권 혹은 또 광역 지자체 등에 대해서 아쉽게 느끼거나 혹은 건의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제 아쉽거나 건의보다는요. 이제 이 소멸 위기에 처한 이 지역은 지금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른 걸로 해도 재원 확보 문제로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뭐 작년하고 올해 또 지방 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교부금 문제도 그건 큰 타격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저희 같이 자립도가 좀 열악한 지역일수록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면이 있고요. 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여유를 준다고는 하는데 자꾸 평가하고 막 추진 실적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집행 실적이 안 좋다고 여러 번 뭐 언론 보도도 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집행률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대략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쪽은 그런 면에 이해는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일부러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딴 데 쓸 수도 없어요, 이 돈은. 그렇죠. 그러면 예.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어떤 고민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제 또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고 처음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더라도 사정병이 조금 생기거든요. 여건 사정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멸기금이 31년에 해서 일몰돼서는 안 된다. 네. 누가 어떤 정책을 하든가 좀 더 기금 조성도 좀 더 많이 더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을 좀 더 보셔야지 지금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지역에 어떤 의미 있는 효과를 바란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네.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보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방의회라든가 혹은 또 군수님이라든가 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향후에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 관련해서 이런 어려운 처지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큰 규모 프로젝트나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굳이 없으시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되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 됐거든요. 네. 사업은 큰 사업들은 아까 우리 율포항 네. 450 사업도 있고 또 다양한 축제도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생활 여건 개선 사업도 하면서 하기 위해서 뭐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하고 있고 도시 재생 사업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가 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 특히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의 소멸은 순식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 논문도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유학마을 사업을 농산어촌 유학마을 사업을 쭉 해왔던 거고. 유학. 초등학교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시에 있던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서 학교 좀 다니다가 한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다니는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유학마을 사업인데 보성군은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해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20억 원을 확보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주거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학생 김모 학생 어머니는 즐겁고 행복한 농촌 생활로 밝게 웃음 짓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유학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만족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꽤 호응이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까도 이제 농산어촌 유학마을 20억을 들여서 8가구를 집을 지어가지고 8가구를 분들을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각 15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독 초등학교가 15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8명 정도 와가지고 20명, 30명 되거든요. 전교생이. 그러면 학교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네. 또 그분들이 주민들하고도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도 좀 알리고 지역의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알리고 싶은 건 우리 지역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런 유학마을이라든지 또 각종 어디 살아보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전남에 살아보기, 보성에 살아보기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보성군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조만간 5월달에 그 기존에 있던 축제들을 다 모아서 통합 축제가 5월달에 열리는 네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네. 그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성군을 찾아오셔가지고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유학 관련이라든가 네. 살아보기 네네.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전라남도 보성군 편은 이만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서 여러 다른 지역들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소개나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장님들이나 지역 관계자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 게 산빛이고 어느 게 물빛인지 모를 만큼 호수에 담긴 하늘마저도 온통 맑고 파란빛이 가득한 보성. 그 품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행자의 마음도 파랗게 물들어갑니다.